네, 46대 미국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 팍스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이 중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야지만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조 바이든 후보가 227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1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한눈에 보기에도 애당초 조 바이든 후보의 압승, 이 블루 웨이브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트럼프 대통령의 뒷심이 무섭습니다. 빨간색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물론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그리고 공화당은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격전지 6곳의 흐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 29명입니다. 때문에 초접전지로 꼽히는데요. 플로리다가 대선의 가닥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98%의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47%,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1%를 넘기면서 선거인단 29명은 트럼프 대통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노스캐롤라이나 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선거인단 15명인데요. 오전만 해도 이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현재 개표 94%가 완료가 됐고요. 다시금 트럼프가 역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15명의 선거인단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펜실베니아 가보겠습니다. 선거인단 20명으로 초접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59%가량 개표가 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펜실베니아에서만 우편 투표가 25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펜실베니아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텍사스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는 지역이죠. 선거인단 38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한 접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75%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2%,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46%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오하이오 보겠습니다. 오하이오는 18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 94%가량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초반 이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우세했는데요. 역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뉴스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번째 애리조나 가보겠습니다. 서부의 애리조나는 이 파란색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선거인단 11명 가져가고 있고요. 개표 75% 완료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 53%,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5%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합주 6곳 집중적으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좀 유력해져 가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미국의 선택은 누가 될지 MTN과 함께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방금 최인 앵커와 함께 폭스뉴스 출처로 해서 지금은 현재 미 대선 상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70석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하게 되면 승리하는 미 대선인데요. 현재 조 바이든 후보가 237명,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1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팍스뉴스 집계에 따르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 바이든 후보가 투표 관련 입장 발표를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표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분위기와 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일단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대선 개표 상황 보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초반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의외로 플로리다라든가 오하이오 이런 데서 앞서갔는데 그것은 사전투표가 먼저 개봉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중반에 지나면서 그러니까 소위 썬벨트라는 지역에서는 아리조나를 빼고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 사실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펜실베니아에서는 10% 이상,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10% 가까이 앞서고 있고 위스콘신에서도 5% 정도 앞서고 있어요. 이들 지역은 지금 아마 사전 투표가 먼저 개봉되지 않고 동시에 개봉되거나 조금 늦게 개봉된 것 같은데, 그런데 개표율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잠시 후에 발표를 한다면은 선거에 승복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혹시 현재 상황에서 어쨌거나 집계되고 있는 선거인단은 조 바이든 후보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우편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얘기는 돼 왔었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무게감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러스트벨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아리조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러스트벨트에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지금 50%가 넘은 거로 파악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 이상 앞서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또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60% 가까이 이렇게 56% 정도 지금 투표함이 개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남은 투표함에서 바이든 후보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그 추세가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뭐 북미 관계랄지 중국 간의 뭐 외교 전쟁이야 더 연장이 될 텐데, 한 가지 이것만 좀 가늠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 미국 대선 이전에도 그 안에서 각종 지지자들, 양극의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 소식들도 가끔씩 들려오긴 했는데, 이거를 어떤 불확실성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둬야 될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뉴스 정도로 파악하면 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거 지금 상대적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대로 끝난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선거인단 투표수로 300표 정도를 확보할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폭동이나 소요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그런데 그 중에 뭐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역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양측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그 경우에 패배한 측이 승복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개표 상황의 흐름을 봐서는 그 가능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 뭐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번 지금 분위기들 살펴주셨고, 이전에 뭐 TV 토론회를 통해서도 조 바이든 후보야 뭐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었기 때문에 좀 어떤 입장문이 발표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끝까지 뭐 대선 레이스는 어떻게 결과날지는 저희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들과 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미 대선 진행 상황들은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에는 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돌아가는 상황이 초반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하나 네.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따라오고 있고, 앞에서 이제 신범철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네. 해줬어요.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우편 투표 좀 변수는 있긴 있는데, 일단 네. 현장 투표나 이런 거 이제 집계되는 거 보면 거의 뭐 이게 뉴스도 나왔지만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확률이 70%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제랑 분위기랑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어제만 보신 분들은 이건 다
바이든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트럼프로 이 시장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분위기 그대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좀 가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좀 그렇게 좀 느껴지고 사실 이게 그 선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개표가 이제 좀 진행되면서 이게 격차가 좀 벌어지기 좀 시작을 하면 그 격차를 좁히는 게 되게 좀 어려운 걸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격차가 좀 약간씩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좀 될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졌고 이게 만약에 어쨌든 사실은 누가 되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예, 그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업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누가 되든 어차피 부양책은 쓰게 돼 있고 전 세계 경기는 또 회복이 될 거고 그런 거 보면 한국 증시에는 어쨌든 이 대선이 끝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봅니다. 누가 되느냐가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저는 완전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됐다면 트럼프가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증시에는. 그래야 좀 깔끔하게 끝나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이게 또 격차가 좁혀져가지고 우편 투표형까지 또 열어봤는데 애매한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면은 예. 이게 또 시장이 내일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분위기면 그냥 트럼프로 그냥 굳혀지는 게 국내 증시나 뭐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또 그때도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참 재밌는 건 우리 시간으로 한 정오쯤 지나면서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튀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3%, 4% 급등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기술주 좋을 건가 하면 이제 트럼프 쪽으로 예,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현재 구간에서도 2.5% 강세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들면서 어쨌거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사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둘 중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어서 이 불확실성은 좀 꺼지고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도 또 양분이 될 것이냐 네. 현상 유지 그대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 규모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이것도 약간 바뀌는 것이 상원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뭐 팽팽한데 하원에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해외 외신 속보가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하게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규모도 그러면 줄어들게 되거나 합의 시점이 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커질 텐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공화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보니까 이제 2조 달러 밑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은 2.2조 달러까지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가장 사실 부양책만 놓고 보면은 그냥 블루 웨이브 모든 게 다 민주당으로 통일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네. 깔끔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원까지 장악을 하면 이제 공화당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우위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 최대치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나중에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도 더 늘릴 수가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선택은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규모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둘 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에는 3조 달러에서 민주당이 시작을 했는데 공화당은 1.5조 달러였어요. 격차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양측 거의 좁혀져가지고 2조 대 2.2조 달러까지 좁혀졌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누가 뭐 되든지 간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결국엔 좋은 거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라면은 거기에 뭐 상원, 하원까지 뭐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사실 일사천리로 이게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규모 자체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일단 대선만 끝나면 부양책은 이제 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돼야만이 결국에 이제 연말에 그 이제 현금 보너스라든가 이게 지급되면 연말에 이제 미국인들이 또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하원의 결과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경기 부양책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돈을 뿌릴 테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도 좀 환호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현재 구간에서 무게감 있는 쪽이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여기에 그러면 포커스를 맞춰서 연말 시장이나 또 수혜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그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또 아니면 가치주라 그러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뭐 은행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관련주, 무역 교역이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헬스케어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쪽이 최근에 좀 부상이 됐는데 오늘 이제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가장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건 역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언택트 3인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급등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고 보시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애플이나 아마존을 규제하는 게 사실 네이버, 카카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펀더멘탈상. 근데 이제 그쪽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예. 바이든이 되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한테 불리하고 그래서 최근에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니까 네이버, 카카오 오늘 호재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냥 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그냥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뭐 6%, 7%씩 급등하는 거는 그런 이제 그 미국의 반독점에 대한 이제 규제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 거기다 좀 뜬금없지만 남북개협주도 이제 좀 최근에 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5G 또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까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이제 우리가 단발성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강조했던 그런 수혜주들이 오늘 이제 한 번에 다 급부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거는 이제 일회성 이벤트고 이 안에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또 공화당의 정책과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사 바이든 후보가 떨어지면 신재생 에너지 실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다고 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안 할 것 같으세요? 뭐 트럼프도 사실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2차 전지도 흔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속도의 차이예요. 바이든이 하면 좀 더 빨리 가는 거고 트럼프는 약간 느리다는 거죠. 근데 방향 자체는 그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실제 수혜주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서 지금은 좀 종목을 좀 최대한 내가 뭘 할 것인지 좀 더 공부하고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증시 영향력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그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입장 발표를 하는 지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계속 저희가 체크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정말 승복에 대한 거라면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말해주신 것처럼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기존의 가치주에 대해서는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빨간 상승맛 2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 대선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이렇게 됐으니 저희들도 한번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뉴스에 파묻혀가지고 FMC 얘기는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FMC와 관련해서 연준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빼고 뭐가 카드가 더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별로 FMC가 할 일은 없어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FMC는 그 연준은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부양책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선 전에 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안 되니까 연준의 대차자료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산을 엄청나게 미리 또 다 늘려놨습니다. 비상사태 대비해 놔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이제 결정이 나버리면 이제 재정을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미 돈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거를 연준이 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써줘야 되거든요. 사실 연준은 돈만 푸는 입장이지 그거 사용처는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할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연준은 좀 느긋하게 이번 FOMC를 좀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사실 이제 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뻔했어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됐으면 미국의 금리가 급등할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금리가 급등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금리 조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그렇게 금리가 크게 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계속 그냥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는 그냥 좀 밋밋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바이든 후보의 입장문 발표 내용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복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 현재 바이든 후보도 역시 승리로 가고 있다. 다만 개표 시간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어떤 역전의 기회랄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어떤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도 역전을 당연히 좀 바랄 입장일 텐데요. 그러나 바이든 후보의
그 입장문 발표와 함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이것도 저희가 한번 계속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어쨌거나 뭐 내일이면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거칠 때고 아무리 뭐 우편 투표 개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이미 해석을 끝내놓은 상황일 텐데 그러면 연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대선은 누가 되든 뭐 전혀 상관없고 근데 이제 방금 바이든이 뭐 이게 승복한 게 아니라 예. 약간 이제 좀 더 해보겠다는 네. 의지를 피력한 건 사실 주식시장이 좀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게 불안해지니까 예. 확실하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떠나서 언제 누군가는 승리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대선보다 제일 큰 악재가 그 대주주 양도 차익과세 문제였거든요. 이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의 악재가 없어요. 수급적으로 더 이상 나올 만한 뭐 어떤 이벤트도 없고 악재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관 투자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비워놨어요. 이 연말 양도 차익과세 문제 때문에 미리 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굉장히 좀 가벼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도 들어올 거고 개인 투자분들도 좀 최근에 주저주저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되니까 거기다 이제 대선까지 끝나버리면 더 이상 뭔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종목 찾기에 나서겠죠. 내가 뭘 살까? 이제 연말하고 연초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럴 때일수록 지금 오늘 같은 날 뭐 이렇게 급등한다고 뭐 쫓아가실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좀 차분히 연말 연초에 뭐가 좋을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성장에 계속 베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쪽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2차 전지 또 반도체 이 두 개 업종은 내년에 가장 크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워낙 올랐지만 특히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장기간. 근데 이제 내년도에 아마 반도체 경기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 최근에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한 4개 회사 또 지분 투자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쪽은 보시고 또 화웨이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스마트폰 부품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석유화학 경기가 내년에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그쪽 또 최근에 OTT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드라마 제작사의 또 가치도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결국 내년에 좋아지는 그림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릴 때 좀 적극적으로 비중 계속 늘려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와 함께 뭐 반도체에도 SK하이닉스 3%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 상황은 아무래도 대선에 대한 영향으로 좀 해석이 갈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긴 합니다만은 역시 앞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고 또 시장에서 이제 특별히 좀 튀고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제약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는데 예전에도 얘기했거든요. 바이오시밀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신약이 비싸니까 바이오시밀러는 한 30-40% 싸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입장에서 미국 점유율을 더 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대신에 더 침투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신약 개발 회사보다는 이게 국내가 잘하는 이런 뭐 CMO라든가 바이오 시밀러한테는 좀 특화돼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를 다 좋게 보진 마시고 그 안에서 바이오 시밀러 종목 위주로 좀 선정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겠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이 사실 오전장은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그 트럼프 쪽으로 우세하다고 나오니까 주가가 4% 5%씩 막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트럼프 쪽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고 결국엔 미국 시장이 바이오시밀러가 경쟁은 좀 치열해지지만 신약 업체의 위상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가 그쪽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계속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나 뭐 수주 계약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치더라도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5%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성장주까지 이렇게 유망하게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와 함께 이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현재 0.5% 강박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0.9%. 역시 어느 정도 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1%대 상승권을 기록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약간 낮춘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각각 3에서 5%대 강한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향들도 있을 테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으로 더 좀 붐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참 발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미국 대선과 함께 우리 국내 시장 끝까지 대응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 그림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